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댓글로 물어오신 내용을 보면 매칭에 대한 이해를 구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매칭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첫 번째 문제를 이용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2.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8포인트와 1쿠션 3.5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마이너스 1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해가 어렵다고 하셔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매칭하는 방법을 바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조나 장조가 아닌 중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칭과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을 드려야 할 듯합니다. 1쿠션 0포인트를 기준으로 수구 포인트 수와 매칭시켜보면 수구 포인트 수는 6.5포인트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6.5포인트가 조금 넘습니다만 오차는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이 3쿠션 2.5포인트 라인이므로 회전 팁을 1팁 추가한 후 1쿠션 1.5포인트를 향하거나 회전 팁 없이 무회전으로 1쿠션 2.5포인트를 향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요.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이대로 진행해보면 수구의 입사각 차이로 인하여 1쿠션 포인트 수와 회전 팁 수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매칭이 되는 것은 수구 6.5포인트와 1쿠션 0포인트에 국한된 것이므로 0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 수들과는 매칭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쿠션 2.5포인트 라인에 위치한 이적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1쿠션 2.5포인트와 서로 매칭되는 수구 포인트 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0.5포인트의 차이가 생기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 8포인트와 1쿠션 3포인트의 매칭이 목표치에 제일 가깝고 계산하기도 쉽습니다. 이 상황에서 1쿠션 포인트 수가 왜 8포인트까지 형성되는지는 아시죠? 수구 8포인트와 1쿠션 3포인트를 서로 매칭시켜 사용하거나 수구 7포인트와 1쿠션 1포인트를 서로 매칭시켜 사용하는 것은 플레이어 자신만의 판단이고 선택이 됩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됐던 불협화음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이적구의 위치값과 1쿠션 포인트 수를 일치시키는 매칭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2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4포인트와 1쿠션 2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무회전의 끊어치기 타법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이 2포인트이므로 수구 4포인트와 1쿠션 2포인트를 서로 매칭시켜 사용했는데요. 수구의 입사각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선 수구 4.5포인트와 1쿠션 3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마이너스 1팁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수구 포인트 수가 4.5포인트이므로 1쿠션 포인트 수 또한 4.5포인트가 형성됩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2.2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4.75포인트와 1쿠션 2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0.5팁 추가하고 끊어치기 타법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수구 포인트 수를 보면 4.75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1쿠션 포인트 수 또한 4.75포인트까지 형성이 되는데요. 수구와 일적구의 위치 관계를 감안해 보면 최선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끊어치기 타법을 시도한 것으로 설명했는데요. 타법에 대한 것은 에필로그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3.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4포인트와 1쿠션 2.5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1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구의 입사동선을 보면 정확하게 1쿠션 2.5포인트를 향합니다. 수구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스트레이트 샷을 기준으로 펼쳐지는 한편의 교과서적인 플레이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4.7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5포인트와 1쿠션 4.75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0.5팁 추가하고 밀어치기 타법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수구의 입사동선을 살펴보면 1쿠션 4.75포인트를 향합니다. 아울러 회전 팁을 0.5팁 추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3쿠션 동선에서 보여지는 수구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3.25포인트 라인이 되고 4쿠션과 5쿠션 동선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4쿠션 5.7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8포인트와 1쿠션 7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2.5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수구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3쿠션과 4쿠션 동선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쿠션 7포인트를 향하는 수구의 입사 동선을 보면 스핀 현상으로 인하여 수구의 입사각에 일부 변화가 생기는데요. 차이를 확인해 보면 장축 8포인트였던 수구 포인트 수가 단축 8포인트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된 수구 포인트 수를 문제풀이에 적용해 보면 수구 포인트 수가 단축 8포인트로 바뀌게 되므로 3쿠션과 4쿠션 동선도 단축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문제풀이 과정을 살펴보면 임팩트 시 약간의 기교로 훅이 사용된 듯합니다. 아직까진 모르는 게 더 많은 상태라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한데요. 생각해보면 수구의 움직임을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 유추해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3쿠션 3.25포인트 라인이 되고 4쿠션과 5쿠션 동선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4쿠션 4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7포인트와 1쿠션 2.5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1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구의 1쿠션 입사동선을 살펴보면 2.5포인트를 살짝 넘습니다. 분석해보면 단순히 스트레이트만으로 샷을 구사한 것이 아니라 임팩트 순간 훅을 살짝 가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크닉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인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린 후 4쿠션과 5쿠션 동선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5쿠션 3.7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4.5포인트와 1쿠션 3.5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0.5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 쿠션 포인트를 향하는 수구의 입사동선을 살펴보면 1쿠션 3.5포인트를 조금 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도 임팩트 순간에 훅을 살짝 가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 상수는 물론이고 여러 변수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답을 도출해내는 걸 보면 감탄사가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린 후 4쿠션과 5쿠션 동선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5쿠션 4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7.5포인트와 1쿠션 5.5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1.5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구의 1쿠션 입사동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훅을 가미함으로써 입사각에 일부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1쿠션 포인트 수의 변화와 더불어 수구 포인트 수에도 일부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로 인하여 3쿠션과 4쿠션 동선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린 후 4쿠션과 5쿠션 동선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5쿠션 3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7.5포인트와 1쿠션 2.5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0.5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무난한 문제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1쿠션 포인트를 향하는 수구의 입사동선을 보면 스트레이트에 훅이 살짝 가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구 포인트 수 역시도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구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회전 팁을 1팁 추가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먼저 이적구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 3쿠션 동선을 그린 후 4쿠션과 5쿠션 동선까지 그려보면 이적구의 위치값은 5쿠션 4.25포인트 라인이 됩니다. 실전을 보면 수구 6.25포인트와 1쿠션 4포인트를 서로 매칭시킨 후 회전 팁을 1팁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1쿠션) 포인트를 향하는 수구의 입사동선을 살펴보면 커브 현상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3.5포인트 라인을 선택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회전 팁과 탑법의 조합은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수구 당점과 탑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살펴본 두 가지는 수학적 이해가 요구되는 부분이었던 반면에 오늘 살펴볼 내용은 테크닉적인 요소가 매우 다분한데요. 그런 만큼 다소 난해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구는 2차원인 원이 아니라 3차원인 구이기 때문에 360도의 각을 지닌 대원, 즉 측지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결을 살려서 회전 팁을 나누게 되면 측지선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겨냥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구를 측면이 아닌 정면에서 파악해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수구의 가장자리에는 대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대원이 존재한다는 건 소원이 존재한다는 걸 뜻하는데요. 대원과 소원이 함께 존재한다는 건 그 사이에 중원 역시도 존재한다는 게 됩니다. 대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능한 만큼 지향점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원과 중원은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쿠드롱 프로의 플레이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수구 4포인트 미만에서는 소원을 기준으로 하고 수구 4포인트 이상에서는 중원을 기준으로 하는 듯합니다. 구심점과 대원 사이를 3등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각자의 견해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는 만큼 그 정답은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엔 탑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골프에서 흔히 말하는 팔로우에 비유하려 했습니다만 보다 알기 쉬운 설명을 위해서 권투 펀치에 비유해 보려고 합니다. 펀치의 종류를 보면 우선 가벼운 잽이 있고 날카로운 스트레이트와 크로스 펀치 그리고 묵직한 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쿠드롱 프로의 플레이를 보면 브릿지와 일적구 사이가 여의치 않을 때 가끔씩은 어퍼컷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잽과 스트레이트 펀치를 하나로 묶고 크로스 펀치와 훅을 하나로 묶어보면 알 듯 모를 듯 묘한 관계도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잽과 스트레이트 펀치는 정조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크로스 펀치와 훅은 5조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쿠드롱 프로의 플레이에서 느껴지는 일련의 깊이감을 감안해 보면 어퍼컷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어퍼컷의 경우에는 여타 펀치들과는 다르게 임팩트하는 순간 약간의 터치가 더해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명화의 경우 붓끝의 터치감을 비교하는 것으로 작가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터치가 곧 테크닉의 발현이고 보면 단순한 기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합니다. 소양 씨의 음악을 들으면 정확한 음정과 명확한 발음, 더불어 진실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무엇보다 압권은 두성과 흉성을 자유로이 오가는 믹스 보이스가 아닌가 합니다. 자신만의 보컬 테크닉을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좌절과 고통을 겪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것을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쿠드롱 프로의 플레이를 자세히 분석하다 보면 잽과 스트레이트 그리고 크로스와 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신만의 테크닉을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경주했을지 조금은 상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묵직한 베이스를 느끼게 되는 그의 플레이가 매우 인상적인데요. 다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UMB로 복귀는 했습니다만 늘 건강하고 행복한 선수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호아님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쯤에서 그만 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